이번 시간에는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일본과의 전쟁 임진왜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임진왜란은 왜 발생했느냐? 자, 이 당시 일본은 사실 그 전국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열됐던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은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그럼 우리 이렇게 섬나라에 있지 말고 대륙을 한번 쳐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이 당시 이제 대륙 명나라를 한번 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혹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게 야 정명가도 명나라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빌려줄래?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조선에서는 전쟁터가 이뤄될 땅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싫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 한 걸음 이제 물러나서 그러면 우리에게 선진 문물을 전해줄 수 있는 통신사를 좀 파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이때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문화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서 조선에선 좋다 그러면 통신사를 파견해주겠다 해서 이제 통신사를 이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통신사에게 대신 그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이 당시 일본의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얘네가 전쟁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서인이었던 황윤길과 동이었던 이제 김순, 황윤길은 지금 일본 보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단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은 금방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우리 이가 있었는데요. 이는 뭐 서인들이 대부분 이의 어떤 학문들을 계승을 많이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는 사실 어떤 붕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조에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0만 병을 양성해서 그 좀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 조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군 기강도 매우 해이해져 있어서 뭐 전쟁 그 준비하자고 이제 사람들 예비군들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지도 않고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동인의 주장과 다르게 일본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때 그 동래항, 지금 이제 부산이죠. 여기를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얼마나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 20일 만에 결국 이제 수도가 함락되는 어떤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선조는 그 일본군이 한성까지 밀려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를 받자 바로 그 국경지대인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아직 세자 책봉이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중에 혹시라도 왕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래서 급히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이때 광해군은 그 분리되어 있는 조정을 이끌고 전쟁터를 돌고 그리고 이제 의병들을 모아서 좀 독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선조는 의주에 가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적극적인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백성들에게 여론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관군의 패배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수군입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에서 처음 승리한 후 사천, 당포, 한산도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조선은 수군의 활약으로 남해를 장악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익숙한 지리를 잘 활용한 전술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의병이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의로운 병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전직 관료나 유생, 승려, 농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홍위 장군이라고 불렸던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문부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의병들과 그 수군의 대활약으로 그 조선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명도 가만 보니까 좀 조선이 좀 이길 것 같은 이런 낌새에 명도 이제
그 지원군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먼저 휴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휴전 협상을 벌이다가 결국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유재란입니다. 제자 이제 다시 제자예요. 그래서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정유재란 때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임진왜란은 결국 끝을 맺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은 전국 농토 3분의 2가 황무지로 변하게 돼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토가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일본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요. 주로 이제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약탈되는데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런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더욱 발전된 문화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도 막부 시절에 그 일본의 요청으로 다시 국교가 재개되게 됩니다. 그 명나라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전쟁 도와주다가 국력이 많이 약해져서 북방 지역에 있던 여진족의 성장을 막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명을 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청나라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이제 대외 정책이 이제 중립외교였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후금 침략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사림들의 반발을 사게 돼서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찬탈과 반정은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였던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좀 불법적으로 빼앗는다. 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정의로운 상태로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해군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조란 사람이 정권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조가 왕이 오르면서 뭔가 광해군하고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외 정책으로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겠다. 이런 어떤 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후금이 계속해서 그때 이제 명나라랑 싸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친명배금을 한다니 이게 굉장히 좀 그 위협이 되죠. 그래서 결국 후금은 명나라를 치던 중에 조선을 먼저 쳐야겠다 하고 조선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자, 이때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정묘라는 그 초록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을 갑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정봉수, 이립 이런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후금에 맞서게 됩니다. 결국 황해도까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후금은 이 당시 명가의 전쟁을 계속해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그냥 형제 관계 정도 맺고 물러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를 맺게 됩니다. 형은 후금이고요. 아우는 조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선으로서는 굴욕적인 일이죠. 왜냐? 후금은 여진족이었습니다. 그 여진족은 그 조선 초에 조선을 어버이의 나라로 섬기며 자신을 보살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던 그런 그 민족이었죠. 근데 그런 민족이 갑자기 힘을 키워서는 우리에게 야, 이제부터 우리가 형의 나라가 될게 라고 하니 조선으로서는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었겠죠. 더군다나 후금이 결국은 명을 밀어내고 그 중국 내륙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이라고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이 청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척하파. 그리고 아직 우리가 청나라의 상대는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실리를 좀 추구하자라는 주화파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살인파들은 여진족을 굉장히 예전부터 미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싸워서 저 청나라 애들 콧대를 좀 눌러주자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척하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신관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청나라가 결국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상에서 병자호란은 그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자, 임경업이 백만원성에서 이제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한성이
그 함락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인조는 남한산소로 옮겨서 대항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결국 45일 만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남한산성이 사실 그 산성으로서는 좋은데요. 여기가 좀 그 들어가서 항전하기에는 좀 물이 많이 부족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청나라 태종이 이렇게 그 반항하던 조선에게 좀 굴욕적인 그런 어떤 항복의 예를 취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태종에 나아가 3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3번씩 모두 9번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항복 오이식을 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삼전도에는 삼전도비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어떻게 그 청에게 그 항복하게 됐는지 경위와 뭐 청태종을 좀 이렇게 그 예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없애지 않고 이 삼전도비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과거를 반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세자나 그다음에 왕자들 그리고 척화론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해 곡물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전쟁으로 상당히 이제 조선의 나라가 많이 피폐해져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그 사람들이 어떤 청에 대한 어떤 그 앙심을 품고 북벌론을 이제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북벌론은 이제 결국 청나라를 치자 이런 의견인데요. 이 의견에 힘을 실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둘째 왕자였던 훗날에 이제 효종이 힘을 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소현세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현세자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하고 효종하고 좀 차이점이 뭐였냐면 소현세자는 좀 이제 청나라의 문물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좀 발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 둘째 왕자였던 효종은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어떻게든 무찔러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소현세자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되고 효종이 즉 그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북벌론을 대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북벌론의 문제는 이제 군대도 양성하고 무기 정비도 하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너무 불만이에요. 왜냐면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 자꾸 거두니까. 그리고 또 이 당시 청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나라 처음 그 세워가지고 굉장히 그 힘이 센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북벌론은 실제 청을 쳐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할 때 이 북벌론 때 키운 이것 때문에 이제 키운 군대를 청나라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는 왜 이 군대가 필요했냐면요. 나선. 이때 이제 나선은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벌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2차례 정도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 군대를 보내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